네, 반갑습니다. 세무경 매니저 비니입니다. 자,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토지 경매, 토지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간단하게 영상을 좀 켜게 됐습니다. 기초 부분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수시로 중간중간에 토지, 상가, 공장, 기타 물건들도 조금씩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하나하나 기초적인 부분을 밟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볍게 좀 들으시고요. 다만 같이 조금씩 쌓아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단순한 아파트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도 살펴보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 첫 시간으로 토지 경매, 토지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그리고 마인드, 생각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면서 앞으로의 토지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첫걸음 단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네, 세무경 매니저 비니입니다. 자, 오늘은 토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경매 강의 기초 부분을 좀 다루기도 하지만 수시로 조금씩 다른 물건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토지, 상가, 공장, 기타, 빌딩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초 강의를 하나하나 만들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다른 물건 종별에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게 시간 날 때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중간에 껴넣어서 여러분들이 기초나 기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인데요. 댓글 주신 분이 토지도 조금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토지 경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좀 일단 어렵다는 느낌이 들죠. 그도 그럴 것이 건물이 현재는 없는 상태의 토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어렵죠. 여기 이제 토지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치면 이 토지만의 가치로 보자면 뭔가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 토지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올리든 다른 용도로 쓰든 간에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용도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지 않아서 토지가 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히려 주거용 주택처럼 수요가 있고 시세가 있고 사용 용도가 확실하다면 내가 초이스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건물은 없고 이렇게 땅만 덩그러니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치를 머릿속에 그려보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또 쉽게 접근하지 못한 이유는 토지 같은 경우는 이 토지를 쓸 사람이 금방 컨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 그죠? 그래서 짧게는 6개월, 그리고 일반적으로 1, 2년, 길게는 그보다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사용자, 사용 수익을 하실 분들이 컨택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 때문에 내가 자금 운용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특히 이제 대출을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토지를 재매각하기 전까지는 대출 이자도 나가게 되고 본인의 자금도 일부는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좀 묶여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편한 심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토지 경매를 또 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이 뭐죠? 이 땅이 좀 일단은 제한 사항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제한 사항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정도로 아마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토지는요, 저희가 토지를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오랫동안 좀 해왔는데 토지는 분명히 수요가 있는 땅은 무조건 수요가 있습니다. 그게 짧은 시간에 컨택이 되든 시간이 좀 걸리든 간에 우리는 땅 위에 무언가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수요는 사실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건물을 사고 파는 사람, 임대하고 임차하는 사람, 상가에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 나오는 사람,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수요 가늠이 좀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진입을 못하는 부분이 또 크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토지도 원하는 수요가 있고 원하는 지역의 땅을 찾는 분들이 있다. 저희가 토지 거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을 좀 쌓고 경매 나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면서 낙찰 추이나 진행 상황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제 매수인도 있고 그게 기간 텀이 길긴 하지만 다시 그게 재매각이 되기도 하고 투자 물건으로서 계속 사이클이 돌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가 사실은 일반 경매하시는 분들 경매뿐만이 아니라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사가지고 팔 때 매각 차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경매 시장뿐 아니라 매매 시장도 사람들이 컨택을 많이 안 하고 경쟁이 덜하다 보니까 매매 시장에서도 꽤 좋은 물건을 취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입장벽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또 매입을 해서 재매각에서 수익을 내는 이 사이클을 조금만 본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다.
그리고 또 장점이라면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규제가 덜하거든요. 주택시장은 뭐 하도 뭐 정부에서 오르면 오른다 내리면 내린다고 하도 묻고 풀고 막 이렇게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 노력과 무관하게 사실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토지는 내가 그 땅을 안목을 키워서 잘 매입하게 되면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내 노력에 의한 결과가 상당 부분 보장되는 것이 또 토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끊지 마시고 토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가 이제 여러 가지 법률 규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이 어려운 것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 않은 물건들은요,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물건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 내가 도시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아니면 비도시 지역에 이런 용도로 쓰는 땅. 보통 처음 시작하실 때 자기만의 머릿속에 구상하는 땅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용도 기준으로 그 법에 맞도록 땅을 찾는 것만 조금 연습을 하시면 그게 익숙해지면 또 조금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돼요. 책 펴놓고 처음부터 공법, 용도지역 이런 거 외우고 이해하려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땅 공부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토지 교육도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학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개업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무료로 강의도 하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매수인 매도인에게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부터 해요. 죽어라 공부부터 합니다. 본인이 법규나 규제사항 이런 것들 좀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중개하시는 분들한테도. 왜냐하면 그러면 지치거든요. 토지 할라다 포기합니다. 에이 토지 힘들어. 뭐 이렇게 복잡해.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러면서 결국 주택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원룸 거래하고 아파트만 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실제 먹고 사시는 분들도 초반에 진입장벽을 너무 느껴버리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본인이 어렵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마음에 드는 땅 하나 사가지고 사용수익을 하거나 또는 재매각 차익을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법규를 아실 필요는 없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 않은 그 물건에 대해서만 쳐다보시고 또 그 용도에 맞는 개발행위가 되는지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르면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지식 습득하시면 됩니다. 책 펴놓고 그 관련 이론을 다 배우려면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저희가 앞으로 교육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어렵게 관련 법규를 다 펼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안 할 거예요. 해봐야 이해하기도 힘드실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서론이 길었네요. 여러분들 토지에 대해서 좀 아시려고 하면 토지 경매가 사실은 토지입니다. 토지를 아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경매는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결국 토지 경매는 토지를 알아야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사실 뭐 경매하고 썩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안목만 생기면 경매가 아니라 매매 시장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토지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아마 토지 하면 아마 요거부터 들춰내실 거예요. 이렇게 땅은 뭐 요런 지역들로 나눠지고 이 사이에 뭐 이런 것들이 또 나눠진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어떤 게 지을 수 있고 뭐 이런 땅이 좋고 이런 땅이 안 좋고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뭐 그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어렵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하시면 되고 물건 하나하나 보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처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 왜 이다지도 관련 법규가 많고 복잡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서울 지역에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빌딩이 있고 요게 뭐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지금 뭐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건물은 똑같은데 맨날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그러죠. 그죠? 위치도 똑같고 오히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가는데도 가격이 오를 때는 천정부지 오르고 내릴 때는 또 폭락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건 결국 건물값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뭐냐? 이 땅, 이 플레이스, 이 위치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겁니다. 그죠? 결국 토지, 땅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 때문에 이 주택이든 상가든 빌딩이든 중심지든 비도심이든 오르고 내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토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전체를 통틀어서 토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 들, 건물이 있는 대지, 그 다음에 뭐 지목이 많거든요. 뭐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주유소 용지도 있을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냥 토지, 줄여서 땅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한다 하면 임야, 논밭, 잡종지, 주유소 용지, 유지, 도로 할 것 없이 전부 다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의 가치에 의해서 땅이 앉은 부동산도 가격이 들쑥날쑥 하게 되고요. 또 같은 땅인데 강남은 가격이 10이고 같은 서울인데 다른 곳은 1이고 이렇게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 위치의 프리미엄입니다. 그죠? 위치의 프리미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땅의 용도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쓰임에 따라 이렇게 나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쓰임이 꼭 이것과 100%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도시지역의 특정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이 더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이긴 하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쪽이 공업지역이에요. 공단이에요. 공단에 요 이면길이 쭉쭉 있을 겁니다. 이면길이. 요 사이에 안에 이면길에 땅이 하나 나왔어요. 이 공단입니다. 자, 그런데 공단이 일이 안 돼. 임대도 많이 나오고 이 전체 공단이 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나온 공장용 부지가 있다라고 치고요. 자, B도심으로 갑니다. B도심으로. 요거는 이제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 공업지역에 공장용 부지가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도시지역에 자, 이제 개발이 조금씩 되고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가 사거리인데 여기에 25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이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B도심이다 보니까 여기는 다 관리지역이에요. 여기도 계획관리지역이고 계획관리라고 할게요. 거기에 계획관리지역의 모퉁이에 사거리 코너에 땅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 도시지역에 있는 공장용 부지, 공업지역 내 공장용 부지가 더 가치가 높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비도시지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면 여기가 높아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 가치는 여기가 더 클 수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토지의 가치라는 것이 꼭 이대로만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요걸 보실 게 아니라 일단 물건이 나온 땅을 보러 가신 후에 그 주변을 무조건 둘러보셔야 된다는 거죠. 도로에 어떻게 잘 접해 있는지, 주변에 교통이나 개발 호재나 반경 유동 인구층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혹은 또 이동을 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땅이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요걸 보셔야 돼요. 실제 내가 가서 땅이 괜찮아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만 농림지역이네 하면 패스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땅의 가치나 입지, 위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단순히 보여지는 이런 용도지역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 땅의 가치를 평가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론적으로만 공부하시게 되면 이렇게 거꾸로 땅 가치를 거꾸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임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앉아서 시세라도 보죠. 그죠? 실거래 가액이라도 비교해보고 나온 매물이라도 좀 비교를 해보죠. 땅은 네이버 부동산 검색해도 부동산들이 매매 물건을 잘 안 내놓거든요. 안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품으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제한적이다. 그리고 감정가나 매매가도 천차만별이에요. 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자,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100평이 있고 여기에 100평이 있다고 치면 요게 땅 높이가 땅 높낮이가 어떠냐에 따라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 차들의 이동 동선이 일로 많이 가는지 여기가 이어지는지 끊기는지 유동층이 이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러한 세세한 디테일적인 영향에 따라서 같은 동네라도 가격 차이가 정말 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변에 여기가 얼마가 돼 있네, 요거는 얼마 정도 하겠네, 손품으로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실패다. 땅은. 그래서 발품이 필수인 종목이 토지입니다. 토지. 자, 그렇다면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용도지역뿐만이 아니라 용도지구, 구역, 기타 세부적인 제한사항 내지는 완화사항들도 많고요. 중첩되는 규제 사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목에 따라서 또 형질 변경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요 땅만 있는 경우는 땅 위에 뭔가를 지을 것까지 예상을 하고 땅을 매입하잖아요. 아니면 지을 사람이 매입을 하기도 하겠죠. 어쨌거나 사용 수익을 하려면 대부분이 건물을 올린다. 집이든 상가든 빌딩이든 창고든 공장이든 잠재적으로 그렇게 쓸 용도까지 고려가 되는 게 대부분의 땅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면 뭘 알아야 되죠? 건축법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법들이 사실은 좀 많아요. 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너무 걱정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모르면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물어가면서 내가 봐왔던 또는 관심 가져왔던 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식들을 쌓아나가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이라는 녀석이 왜 이다지도 규제, 제약사항, 해라 말아라 이런 것들이 많을까요? 내 땅인데 왜 내 땅인데 다들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까? 정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내 재산인데도 왜 이다지도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걸 지을 수 있네 마네 몇 프로밖에 못 짓네 이 업종은 되네 안 되네 내 땅인데도 그렇게까지 규제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땅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땅이 여기 한 100평짜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마을을 이루고 몇 세대가 이렇게 삽니다. 앞에, 옆에, 여기에도 살아요. 자, 집들이 주변에 이렇게 한 7, 8채가 있습니다. 있다라고 칠게요. 자,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 땅을 하나 매입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주택을 하나 지어 올립니다. 주변이 다 집으로 돼 있으니까 나도 집을 하나 짓습니다. 비도심에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한참 집을 짓고 있는데 내 옆에 누군가가 땅을 샀어요. 이 사람은 200평을 샀습니다. 자, 이거는 1000평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200평으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땅을 샀어요. 자, 샀는데 나는 이제 집을 짓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집이어서 조용하게 좀 지내려고 비도심에 경치 좋은 땅이에요. 딱 내려다 보이는 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그런 땅입니다. 한참 짓고 있는데 잔디도 심고 하고 있는데 옆에 땅 산 사람이 건물을 한 3층짜리를 짓습니다. 자, 3층짜리를 지어가지고 1층은 가라오케를 지어요. 가라오케, 2층은 노래방, 3층 주점입니다. 야,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자, 지을 때는 몰랐는데 나도 이제 집을 다 지었어요. 자, 여기도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막 종업원들 쓰고 저녁만 되면 막 엄청 시끄럽습니다. 문을 닫아놔도 가깝다 보니까 방음이 좀 잘 안 돼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취한 사람들이 맨날 집 앞에서 왔다 갔다 이럽니다. 이렇게 해요. 나는 정말 조용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집을 한 채 지어가지고 노후를 좀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려고 왔는데 옆에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소음이 굉장히 발생하더라는 거죠. 자, 주변 집들도 힘들답니다. 시끄러워서. 자, 이런 상황인데도 이 사람은 도의적으로 주변에 민폐를 줄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죠. 내가 내 땅에 내 돈 들여서 건물을 지은 것 뿐입니다. 본인은 잘못 없다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예입니다. 자, 또 여기에 한 이쯤에 1000평을 누군가가 땅을 샀어요. 딱 붙어 있는 땅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더 큰 건물이 올라옵니다. 건물이 딱 누가 봐도 또 병원 같아. 병원인데 알고 봤더니만 이게 정신병원이야. 그래서 문 열어놓는 여름만 되니까 막 우는 소리 들리고 막 이상해. 분위기도 이상하고. 나는 편안하게 조용하게 주거생활 영위하려고 왔는데 이 정신병원 역시 본인 땅에 본인이 돈 들여서 건물을 지은 것 뿐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는 사법이죠. 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땅에서 항상 볼 때 나오는 게 뭐죠? 공법. 자, 공공의 이익을 반영해서 우선권을 주는 그런 법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 200평에 가라오케 주점을 지은 이 사람하고 정신병원을 지은 이 사람은 사법적으로 보자면 어떠한 잘못도 없고 책임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그래서 아무리 사법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지역의 특정 토지에 대해서 공법을 적용해서, 자, 이 지역은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니 주거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해라 라고 해서 공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행사함으로써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법이고 토지의 규제 개념입니다. 1번이 그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주거용 주택이 있는데 옆에 쓰레기장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거지역, 주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거지역에 주거를 해라. 네 땅이라도 함부로 쓰레기장 이런 거 못 지어. 정신병원 못 짓는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고요. 또 공장을 짓겠다. 소음이나 오염 유발이 되니까 공장이 몰려있는 이 지역에 공장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런 규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규제로도 보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타 다른 법리들을 가지고 디테일한 사항들, 예를 들어 이 용도지역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을 추가해서 보완해서 추가 제재를 하든지 완화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법정 규제 사항들이 계속 추가가 돼서 그렇게 땅의 용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땅의 사용처나 사용 범위나 사용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고 한다면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런 규제 사항들인데요. 자, 지역마다 여러분들 땅의 모양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있는 통영 거제 쪽은 바닷가예요. 바닷가. 주로 바다가 많고 산들이 이렇게 있으나 산이 그렇게 높지 않고 이렇게 이 지역의 땅의 구성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다고요. 높지 않은 산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요게 우리 지역이고, 자, 강원도로 가봅니다. 강원도는 산이 무척 높죠. 높고 계곡이 깊고요. 그리고 겨울에 많이 또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죠? 여기랑 또 많이 다르죠. 자, 이렇게 지역적으로 지형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정해놓은 법률 가지고서는 각 지역 특성의 토지에 맞게끔 활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것으로 해서 그 토지의 쓰임이나 활용 범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거제 통영에 있는 같은 용도지역 비슷한 땅의 구성이라 할지라도 이 강원도에 있는 땅의 쓰임 및 용도와는 차이가 있다. 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땅의 활용 및 쓰임에 대해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토지를 잘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강원도에서 부동산 중개를 20년을 해왔어요. 땅만.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중개하면 중개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특정 땅에 대해서 개발 행위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지자체 조례와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이런 땅 이런 용도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의들을 계속 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땅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지자체 조례를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땅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전국에 있는 나 토지 전문가예요, 나 토지 잘 알아요 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토지의 가치를 분별 못한다. 여러분들이 꼭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땅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알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토지 투자, 토지 경매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 의외로 재밌어요. 예를 들어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자원보호구역이 있어요. 수자원보호구역.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수자원보호구역이 중첩된 바닷가 앞에 땅이 있어요. 바닷가에 딱 붙은 예쁜 땅입니다. 자, 같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을 가지고 수도권이나 강원도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땅은 어떤 땅이다? 개발 안 되는 땅이에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남해안, 여수까지 해서 이쪽 남해안으로 이 같은 용도와 용도구역을 가지고 토지의 개발 행위를 적용해 보면 주택 펜션 가능해요. 그리고 100평 이하의 제2종 근린시설도 됩니다. 카페도 되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역의 땅을 보고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지자체 물어보고 가까운 건축설계사무소 가서 한번 상담도 해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역의 토지에 대한 사용, 쓰임,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경매 물건도 대입해보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토지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토지는 그렇게 물건을 먼저 보면서 주변 임장해보고 이 땅은 이런 용도로 쓰면 좋겠는데 라는 나름의 머릿속에 구상을 가지시고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그런 용도가 되는지도 안 물어보시고 만약에 그 용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은 어느 정도에 낙찰이 되고 주변 부동산에 들려봐서 시세가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현장을 탐문하시면서 정보를 이렇게 쌓아 나가시면 여러분들께 됩니다. 아시겠죠? 자, 땅은 이렇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설명 들어보시니까 뭐 크게 어렵다는 생각 안 드시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땅에 대해서도 토지에 대해서도 조금 내가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 둘씩 물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나아가 봅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고 또 토지의 특징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토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는 경매 사건에 있어서 종종 나오는 도로 부분 있죠. 도로를 끼고 있는 땅, 안 끼고 있는 땅. 끼고 있을 때는 어떤지, 안 끼고 있을 때는 또 어떤지. 또 끼고 있는데 중간에 해당 토지가 나왔을 때 이게 알박기가 되는지 뭐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다뤄보고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